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문법과 그 다음에 독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부에서 영어 공부 즐겁죠? 네. 네,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첫 번째, 우리 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문법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past be라고 되어져 있죠. 이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실제 영어에서 배우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나눠볼 수가 있냐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문법적으로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동사를 크게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게 되면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동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비동사예요. 네, am, is, are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뭐냐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을 다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자, 주어 뒤에 비동사가 쓰일 때가 있고요. 주어 뒤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동사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능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첫 번째, 부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낫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 동사 뒤에 낫이 그냥 붙지 않죠. 부정을 만들고 싶을 때는 낫을 붙여줄 수 있는 do를 써주고 이 뒤에다가 낫을 붙여주는 형태로 쓰이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는 이유는 기능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고 싶을 때 그냥 이 뒤에다가 낫 갖다 붙이면은 부정이 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낫을 붙일 때 일반 동사 뒤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do라고 하게 되는 동사 뒤에 do라고 하게 되는 도와주는 동사를 한 개를 더 써주고 그 뒤에다가 낫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동사는 숫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일반 동사는 몇 개일까요? 세 개 뺀 나머지죠. 그러니까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 동사가 많을까요? 비동사가 많을까요? 당연히 일반 동사가 훨씬 더 자주 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배웠을 때 비동사가 쉽습니다. 부정일 때 그냥 낫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쉽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먼저 배우고 우리는 이 비동사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는요. 일반 동사가 쓰이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 그죠?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 케이스를 일반형으로 알아두셔야 영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사 뒤에 not을 붙일 때는 동사 뒤에 not을 못 붙이니까 do를 써서 요 뒤에 not을 붙여준다. 요거를 일반형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비동사처럼 뒤에 not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요거를 예외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이게 일반형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사는 그냥 두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 게 일반형인데 비동사가 예외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게 되면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부정형일 때 비동사는 not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어가 이렇게 빡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딱 있어요. 이 뒤에 일반 동사가 딱 하고 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비동사는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은 주어 앞으로 동사를 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동사는 그냥 주어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쉽죠. 하지만 일반 동사는 어떨까요? 일반 동사는 얘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 대신 일반 동사 대신 누구를 앞으로 내보내냐면은 둘을 앞으로 내보내주는 방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죠. 뭐가 더 복잡해요? 당연히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두셔야 될 거는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 둘을 주어 앞으로 내보낸다.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반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어는 대부분 다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사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는 거는 비동사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예외 형태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네, 요게 앞으로의 영어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을 딱 알아두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이게 예외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I가 있어요. 나란 뜻이죠. 그 다음에 you가 있어요. 너라는 뜻이죠. I의 복수형 뭐가 있을까요? w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가 있고 she가 있고 it이 있고 그 다음에 they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 언제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일 때는 뭐 쓸까요? M을 쓰고요. you일 때는 are 써줍니다. we일 때도 are 써주고요. he, she, it 같은 경우에는 다 is를 써줍니다. 그리고 they일 경우에는 are를 써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게 되자면 뭐를 볼 수 있냐면은 M은 나일 때만 써줍니다. 나머지 안 들어가죠. 그래서 M은 나일 때만 써주는 거고요. 왜 나일 때만 M을 써줄까요? 나는 특별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몇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죠. 특별하죠. 그래서 그냥 특별 취급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언제 R을 쓸까요? 복수일 때는 R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일 때, 한 개일 때는 is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수일 때는 am, is가 있고요. 복수일 때는 are 이렇게가 있는 게 비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의 과거형은요. 단수일 때는 was를 써주고 복수일 때는 were 이렇게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비동사는 네, 형태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은 비동사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부정하고 싶으면 나 붙여주시면 되고 의문문 만들고 싶으면 앞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was at the movies last night. 네, 어젯밤에 뭐 영화관에 있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was를 썼죠. 자, 여기에 부정하고 싶다. 뭐 붙여주시면 될까요? 그냥 not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문문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 앞으로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Was he a movie director? 네, 그는 영화 감독이었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네,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비동사로 물어봤죠. 대답은 뭐로 하면 될까요? 비동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yes일 경우에는 비동사 써주시면 되고요. no일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서 wasn't.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비동사는 그래서 부정하고 싶을 때는 not 붙여주시면 되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 앞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비동사는요,
뜻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주어 뒤에 비동사가 딱 쓰였어요. 그런데 이 비동사 뒤에 뭐가 등장하냐면 장소 또는 시간, 이러한 부가 정보가 등장했을 때 비동사의 뜻은 있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주어가 떴어요. 그런데 비동사가 떴어요. 그런데 이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때는 비동사의 뜻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n't at home 이라고 나와 있죠. I wasn't at home. 비동사가 등장했고요. 뒤에는 뭐가 등장했나요? home이라고 하게 되는 장소가 등장했죠. 이랬을 때는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붙었네요. 그러면 나는 집에 없었어.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뒤에 아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 뒤에 비동사 뒤에 뭐가 등장했나요? Great writer. 아주 대단한 작가다. 작가라고 하게 되는 명사가 등장했죠. 자, 이랬을 때는 뜻이 뭐가 된다고요? 있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녀는 작가이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그녀는 위대한 작가이다. 이런 뜻을 갖게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He wasn't very famous라고 되어 있는데 이 famous 무슨 뜻이었나요? 유명한이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볼게요.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얘의 뜻은 이다라는 뜻이죠. 그는 매우 유명했다예요? 유명하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not이 붙었으니까 그는 매우 유명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문장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They were in class.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Yesterday.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둔따. 자, 비동사가 쓰였죠. 비동사 뒤에 어떤 정보가 왔나요? In class. 장소의 정보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얘의 뜻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교실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언제? 어제. 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장소나 시간이 등장했을 때는 비동사를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은요. Were they in class yesterday? 라고 묻고 있죠. 자, 무슨 뜻일까요? 있었니? 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였니? 이게 아니라 있었니? 가 되는 겁니다. 장소가 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제 교실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자, 대답을 해봅시다.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있었으면 yes, they were 라고 하게 되면 응, 그들은 있었어요. 없었으면 no, they weren't. 네, not 붙여주시게 되면 네, 그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they were sick. 자, 볼게요. sick은 무슨 뜻일까요? 아픈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게 되면 얘 뜻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때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다. 그래서 그들은 아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게 되면 비동사는 크게 무리 없이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우려다가 여기까지 다 같이 지워버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전! 한 개 지우고 도전!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사라고 하게 되는 애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랑 뭐랑 나눌 수 있다고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동사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바로 not이 붙고요. 의문문 만들고 싶으면 주어 앞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가 안 되죠. not을 붙이고 싶으면 do라는 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고요.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얘가 나가는 게 아니라 do라는 동사가 대신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일반 동사가 쓰이는 요 유형이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요게 일반형이라고 알아두셔야 영어 공부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생 레벨에서 만나는 문장들은 주로 일반 동사가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은 요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not을 붙이려면 do를 써야 되고 의문문을 만들려면 do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요거를 일반형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쉬운 요 비동사가 쓰이는 형태를 뭐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예외처럼 알아두셔야 영어 공부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요. 비동사 뭐가 있었죠? 나일 때는 특별히 am. 나는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나일 때는 am을 써주고요. 단수일 때는 is, 복수일 때는 are 이렇게 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볼게요. 얘의 과거형은 was, 그 다음에 복수의 과거형은 wer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는요. 이 was나 were 이렇게 통틀은 이 비동사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있다, 또 하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뒤에 시간이나 또는 장소에 대한 부가 정보가 등장했을 때는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형용사나 명사와 같은 정보가 등장했을 때는 이때는 뭐뭐다, 주어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에 있는 내용 알아두시게 되면 비동사는 대략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Complete the conversations. 네. 요 대화를 완성을 하래죠. Use was나 were나 wasn't or weren't. 요 네 가지의 표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퀴리는 프렌치냐? 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자, 프렌치는 뭘까요? 이 프랑스 사람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뭐냐? 자, 뭐 쓰시면 될까요? 마리 퀴리는 대명사로 한번 바꿔봅시다.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퀴리 부인. she로 바꿀 수 있죠. she에 해당이 되는 거는 was일까요? were일까요? 당연히 were겠죠. 아니, was겠죠. 따라서 wa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Was Marie Curie French? 네, 프랑스 사람이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요. 자, 비동사로 물어봤을 땐 뭐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비동사로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No, 아니라니까 she was가 들어갈까요? wasn't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아니니까 she wasn'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폴란드 사람이었어 라고 쓰고 싶을 때는 그녀는 폴란드 사람이다. 뭐 쓰시면 될까요? She was Polish.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어때요? 차근차근 하니까 해볼 만하죠? 네, 이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좋았니? 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영화가 좋았니? 자, 뭐 쓰시면 될까요? 일단 비동사 쓰면 될 것 같고요. movie는 movies예요? movie예요? movie네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겠죠. 그러면 was를 써야 될까요? were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was 써주시면 됩니다. Was the movie good? 네, 영화 좋았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가볼게요.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뭐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비동사로 대답하면 되는데 yes예요, no예요? no네. 그러면 was 들어가야 될까요? wasn't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no니까 no, it wasn't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it kind of boring 완전 지루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것은 지루했다. 뭐 쓰시면 될까요? It was kind of boring. 네, 지루한 영화였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You angry at me? 네, angry 무슨 뜻일까요? 화가 난, 따귀친 네, 이런 뜻이죠. 자, 나한테 화가 났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주어가 뭐예요? you죠. you는 뭐 쓴다고요? was를 쓸까요? were를 쓸까요? you일 때는 are가 들어가죠. you are. 그래서 are에 해당되는 과거형 뭐 쓰시면 될까요? were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ere you angry at me?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요. 나에게 화가 났니?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죠.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비동사 들어가면 되고요. yes고요. 너로 물어봤으니까 뭐로 대답해야 돼요? 나로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yes, I에 해당되는 거 뭐예요? was일까요? were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was 써주시면 됩니다. Yes, I was. 응, 화가 났어. 왜냐면 you 1 hour late. 늦었어. 1시간이나 늦었잖아. 자,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you에 해당되는 비동사. 뭐예요? You were 1 hour late. 네, 1시간이나 늦었어. 와우. 네, 그래서 화가 났죠. 화날만 하네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가 soccer players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들은 축구 선수냐? 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they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was가 들어갈까요? were가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were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Were they soccer players? 네, 그들은 축구 선수들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뭐로 대답하면 돼요? 비동사로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yes예요, no예요? no네. 그러면 were가 들어갈까요? weren't가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weren't.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baseball players. 사실은 야구 선수들이었어. 라는 뜻이니까 they were baseball players.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는요. 기본적으로 개념과 틀만 딱 이해하고 있게 되면은요. 이렇게 쓰시는데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쉽죠? 네, 따로 뭐 붙는 게 없어. 일반 동사처럼 뭐 두가 붙는다거나 뭐 두가 앞으로 나간다거나 고려해야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쉬운 내용이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다? 비동사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외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같이 해볼 거냐면요. 이제 독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독해.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요. 바로 해석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A great director라고 되어져 있네요. 아주 위대한 디렉터, 아까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무슨 뜻이었죠? 감독. 위대한 감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거는 뭐를 살펴볼 거냐면은 이제 덩어리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on, 더, on, 더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사는 특징이 뭐냐면 뒤에 반드시 명사 하나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사랑 명사랑은요. 항상 짝을 지어서 쓰이고요. 관사와 명사가 떴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관사와 명사가 쓰인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가볼게요.
아키라 구로사와라고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어니까 은 붙여야 되죠. 이 사람은 자, was. 자, 비동사 등장했죠. 뜻은 있다 아니면 이다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등장했을까요? 어만 빡 보는 순간 우리는 뭐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언더가 뜨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고요? 명사가 떠요.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안 뜨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딘가에는 명사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뜻은 있다일까요? 이다일까요? 그렇죠. 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문장까지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는 이거다 라는 뜻을 갖게 돼요. 주어는 얘다 이런 뜻으로 파악해 보시게 되면 세부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대략의 의미가 해석이 되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동사와 어만 보는 것만으로도 비동사와 비동사 뒤에 나온 어만 유의 깊게 보시더라도 크게 해석은 주어는 요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일까요?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사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디렉터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구로사와 아키라는 위대한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e 등장하는 순간 바로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네, 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뭐냐면 인칭 대명사가 쓰였을 때는 인칭 대명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e라고 하게 되는 이 형태는 주어에만 쓰일 수 있는 주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he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he, she, it 뭐 he, she, it 다 필요 없어요. I, you 쓰였다 하면 무조건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형태들은 주어에만 쓰일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은는이가 붙여봅시다. 어떻게 붙이면 돼요? 그는이고요. was born은 무슨 뜻이냐면은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도쿄. 자, 전치사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디서 태어났어요? 도쿄에서 태어났대요. 언제? 이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덩어리 나누는 거 연습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요. 앞에 언더 요런 애들 뜨게 되면은 뒤에 명사가 떴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거 보시게 되면은요. 전치사가 뜨고 또 다른 전치사가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덩어리 나눠주시면 되냐면 이 전치사서부터 요 전치사 앞까지 한 덩어리 또 전치사 뜨면은 다른 내용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은 문장을 크게 덩어리 개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그는 여기에서 이때 태어났다. 이런 의미라는 거를 세부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대략의 의미를 잡아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 개념을 나눠서 독해를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 독해가 기본적으로 정확해지고 빨라져요. 네. 세부 단어가 뭐가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대략의 의미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독해의 정확도 자체가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볼게요.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Sorry. 네, 다시 빨간색으로 갑니다. 그는 studied, 공부를 했대요. 자, 뭘 공부를 했어요? 느낌표 있죠? 순표 있죠? 그러면 대충 얘를 공부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rt, 예술을 공부했대요. 그러나 worked, 어디에서 일했어요? 전치사, 어디까지일까요? 또 다른 전치사, 이렇게 한 덩어리.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어디까지일까요? 뚠따, 뚠따, 마침표, 여기까지 한 덩어리.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 단서로 삼는 거는 studied, worked, make, movie 이러한 단어들이 아니라 he, 대명사, 숨표, 그 다음에 전치사, 마침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에 익은 친구들이 독해를 할 때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서들만 잘 이용하는 방법만 배우시게 좀 익숙해지시게 되면 독해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볼게요. 그는 숨표죠. 네, 예술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어디서 일했냐면은 여기에서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 일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판에서 일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전치사 떴죠? 어디까지일까요? 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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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따. 히는 뜨면 무조건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1936년에 얘는 가시 동사가 되죠. 명사 쓰였네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만 보면 알 수 있죠. 어디까지 간 덩어리일까요? 둔따 둔따 둔따. as 보이세요? 이상한 애죠. 전치사 같은 애죠. 그럼 이렇게 묶으시면 되죠. 직업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일까요? 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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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따. 뭐예요? 숨표 보이는 순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자, 어떤 직업일까요? 어시스턴트는 무슨 뜻일까요? 네, 보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어때요? 약간 부담스러운 단어죠.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단어가 떠도 덩어리로만 나눌 수 있게 되면 그는 이런 직업을 가졌네. 어떤 직업이야? 아는 단어가 무비, 디렉터 배웠어. 그러면 영화 감독. 그러면 영화 감독으로서 직업을 가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5 years later, 5년 뒤에 또 주어 떴죠?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앞에를 한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앞에까지는 한 덩어리겠구나. 자, 그 다음에 became, 그 다음에 명사 떴네요. 어디까지 간 덩어리일까요? 마침표까지. 그러면 그는 감독이 되었다. 5년 후에 그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네요. 됐죠? 네. 다음 내용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쭉 살펴볼게요. in 들어왔어요. 전치사네. 어디까지 한 덩어리일까요? 자, 이제 슬슬 눈치채셨을 겁니다. 순표 보이는 순간 땅땅 끊어주시면 되죠. 네. career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몰라. 하지만 57년 알죠? 그러면 57년에 그냥 단어 자세한 걸 모르시더라도 그냥 57년에 그렇죠. 구로사와 아키라 이 구로사와라고 하게 되는 사람은 directed 네. 여기에서 directed는 ed가 붙었으니까 동사로 쓰였겠죠. 자, 뭘 했대요? 30 필름스 네. 30 films 네. 57년 career는 무슨 뜻이냐면요. 경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년의 경력 동안 구로사와 감독은 direct는 무슨 뜻이냐면은 감독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영화 같은 거를 감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몇 개를 감독했대요? 30개의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가볼게요. 전치사 떴네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이제 딱딱 보이죠? 네, 이렇게가 돼요. 그 다음에 he 등장하는 순간 주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directed 감독했대요. 뭐를? 더 보이는 순간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딘가는 명사 떴겠네. 그런데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해석해 보시게 되면은요. 1950년에 그는 이거를 감독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뭐를 감독했대요? 영화 라쇼몽이라고 하게 되는 영화를 감독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때요? 덩어리를 이렇게 뚝뚝 나눠보니까 해석이 이렇게 쭉쭉쭉 되는 느낌이 있죠. 네. 여러분들 보통 해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감독했다. 이렇게
단어로 하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딱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거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보고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마침표. 그죠? 전치사, 순표, 그 다음에 he, the. 다 아는 거예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독해 활용하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쇼몽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영화 제목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네, 라쇼몽. 혹시 보신 사람 있으세요? 네, 영화학과 친구들은 봤을라나? 흑백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마을에 있었던 사또가,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었던 관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같은 일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 라쇼몽인데요. 막 이제 요즘 그냥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영화 좀 본다, 영화 좀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셔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런 영화예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은 주어 형태죠. 무조건 주어입니다. 자, were는 뭐의 과거 형태냐면은 win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수상했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가봅시다. 뭐가 눈에 보이나요? 전치사. 그리고 어디까지일까요? 둔따 마침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는 수상을 했습니다. 뭐를? First prize 무슨 뜻일까요? 요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르셔도 첫 번째를 얻었구나. 아, 우승했구나.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여기서. 그 영화는 여기서 이거를 얻었습니다. 대충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해석이 맥락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자, prize는 상이란 뜻이고 first는 최고란 뜻이죠. 그래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선데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좀 이어져요.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대문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뭘까요? 뭔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이름을 얘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냥 그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1등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서 해석은 맞아요. 자, 거기가 어딜까요?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 베니스 영화제에서 1등상을 탔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는요, 구로사와 아키라는 오스카상을 탔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님도 오스카 탔죠. 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로사와가 요거 나왔네요. 어디까지 간 덩어리일까요? 물음표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네, 그래서 왜 구로사와가 Great Director, 아주 최고의 감독일까요?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reason, 비동사가 떴으니까 여기까지 주어일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동사 뒤에 뜬금없이 대시 등장하게 되면은요. 뭐 예측하시게 되냐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따라 나온다.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어 동사 예측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이유는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이다. 자, 그가 원했어요. 뭘 원했냐면은 자, 어디까지 원했을까요? 둔따 전치사 보는 순간 엄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 그는 이것을 원한 거고요. 자, 이 뒤에 한번 살펴봅시다. 전치사 뒤에 어디까지 간 덩어리예요? 전치사 떴네. 둔따. 전치사 뒤에 또 어디까지예요? 마침표 떴네. 이렇게가 한 덩어리죠. 그러면 그는 뭐에서?
여기에서 요구하려고 이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의 이유는 주어가 이것을 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디테일, 무슨 뜻일까요? 디테일. 요게 세부사항이란 뜻이에요. 세부사항을 요구했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His film, 그의 영화에서 아주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요구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be perfect, 완벽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세부사항들을 요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어디? 전치사 눈에 보이네요. 어디까지일까요? 둔따. 네. 여기에서는요. were가 동사입니다. where는 무슨 뜻일까요?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고요. 얘의 과거형이 were가 됩니다. 그래서 요 were를 딱 보는 순간 동사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여기부터 이렇게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알아두시게 되면 해석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를 딱 보고 얘가 동사다라는 거는 단어가 이렇게 뒷받침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가볼게요. 배우들은 입었대요. 뭘 입었대요? 여기부터 전치사까지 요거를 입었대죠. 어떻게? 이렇게. 전치사 떴죠? 어디까지? 둔따 because까지. 또 because 떴죠? 어디까지? 둔따 to 떴죠? 짠. 어디까지? 이렇게. 네. in, for, before, because, to. 마침표. 이게 단서입니다. 네. 전치사, were, 동사, for, before, because, to. 어때요? 다 아는 애들이죠. 네, 그런데 이런 애들만 단서로 딱 잡게 되면 이제 해석해 볼게요.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이냐면은 his historical movies인데요. 이 historical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대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 영화라는 뜻이에요. 역사물. 네, 역사물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역사물 영화 안의 배우들은 were, 입었어요. 뭘 입었냐면은 costume. costume은 무슨 뜻일까요? 요게 의상이란 뜻입니다. 의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동안? several. 무슨 뜻일까요? several. 요게 몇이라는 뜻이에요. several weeks는 그래서 몇 주가 됩니다. 몇 주 동안 의상을 입었대요. 뭐 하기 전에? They filmed. 촬영하기 전에. 왜냐하면 he, 그 사람은 didn't want them. 이것들이 look new, 새로워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여기에서의 그는 구로사와 감독이 되겠죠. 감독이 의상들이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다른 내용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많은 다른 감독들이 admire가 동사라면 앞에까진 주어겠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은 구로사와를 admire, 그 존경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많은 다른 영화 감독들은 구로사와 감독을 존경한대요. 누가 있는지 봤더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뭐 했을까요? 네, 대부를 만든 감독이죠. 영화 대부. 네.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은 아시죠? 네. 그 최근에도 영화 만드셨잖아요. 뭐 만들었었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만들었었고요. E.T. 만들고 뭐 조스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이런 영화 만드신 감독입니다. 그리고 마틴 스콜세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틴 스콜세이지 무슨 영화 만들었을까요? 네, 최근에도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들었어요. 네,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 이런 거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만들었더라?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재밌습니다. 네, 그 영화 재밌어요.
Wolf of the Wall Street라고 하게 된 영화가 있는데요. 그 누구 나오냐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만든 감독인데요. 뭘로 유명해졌냐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상 받을 때 감독상 받았죠. 그때 마틴 스콜세지한테 헌사를 보냈죠. 아, 가장 가장 독특한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을 The Great Martin Scorsese의 말이다. 라고 얘기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래 봉준호 너는 인싸야. 네, 네 이렇게 했던 그 감독이 바로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들이 구로사와 감독의 팬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admire 누구를? 구로사와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를? 숨표 있네. 요거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아주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로사와 감독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주어네요. 그 사람이 명사 나오겠네요. 어디까지일까요? 짠! 전치사 앞까지 끊기고요. 전치사는 어디까지일까요? 마침표까지 끊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구로사와 감독이 teacher,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죠. 누구에 대한? younger directors, 네, 더 나이 어린 감독들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구로사와는요, tried, 노력을 많이 했대요. 뭐 하려고? help them, 그 감독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도와주려고요? become great directors, 네, 위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 같이 독해를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같이 연습해봤던 거 한번 분포를 살펴봅시다. 이제 대학생이니까 분포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뭐였었죠? 마침표 was, in, 그 다음에 he, 그리고 but, in, to, 마침표 in, he, as, 숨표 and, he, 마침표. 어때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뭔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이용하게 되면 문장이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 개념을 좀 바꿔보시면 좋아요. 독해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개별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얘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끊기고요. 얘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가 끊기고요. 숨표에 초점을 맞추고 벗에 초점을 맞추고 in 끊고 to 끊고 마침표. 네,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보시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독해도 정확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What word does each pronou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onoun이 무슨 뜻이냐면 대명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in bold니까요. 굵은이란 뜻이죠. 굵은 글씨체로 된 대명사가 refer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가봅니다. he, 누굴까요? 그는 도쿄에서 태어났다. 누구죠? 구로사와. 네, 그래서 구로사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봅니다. it won first prize. 뭐가 1등상을 탔을까요? it은 바로 그렇죠. 라쇼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쇼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he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는 그것들이 새 것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까 살펴봤었죠. 그렇죠? 구로사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들은 뭘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costumes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의상이
그렇게 보이는 걸 원치 않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의 대인은 누굴까요? 그들은 구로사와를 존경한대요. 누가 존경해요? 그렇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콜세지 이러한 디렉터스가 얘를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로사와는 누구를 돕기를 원했어요? Younger directors, 그렇죠. 더 어린 신진 감독들을 도와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